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상공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한 뒤 강으로 추락해 탑승객 67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한국계 10대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도 탑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 감식 일정이 오늘 기체에 남은 항공유 16톤의 처리 방안을 확정한 뒤 결정됩니다. 에어버스 제작국인 프랑스의 조사위원 10명도 입국해 화재 원인 규명에 동참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 대행은 경찰 조사에서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비상계엄을 선포할 전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 접견이 오늘부터 허용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저희 굿모닝 MBN은 미국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근처 공항에 착륙하려던 여객기가 군용 헬기와 부딪혀 추락했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미국 현지에선 지금 이 시간에도 사고 수습과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탑승객 전원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워싱턴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영구 특파원, 이번 참사 일단 사고 경위와 지금 수색 상황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워싱턴 DC 포토맥강 인근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9시 무렵 워싱턴 DC 로널드 레이건 공항 인근 상공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한 뒤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이, 부딪힌 헬기에는 군인 3명이 각각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점으로 20시간이 경과한 현재 생존자는 안타깝게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67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방당국은 현재 39 이상의 시신을 수습했고 현 시점에서 작업을 구조에서 시신 수습으로 전환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사고 현장인데 노란 포토라인 뒤로 경찰 병력과 헬기 그리고 수색 인력들이 작업 중입니다. 소방당국 헬기는 시신 수습이 이루어지는 대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원도 밝혀지고 있습니까? 네, 사고 여객기는 미국 중부에 있는 캔자스주에서 워싱턴 DC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캔자스주 위치토시에서 열린 미국 피겨 선수권 대회에 출전했던 20여 명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와 코치가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한국인 관련 피해는 현재 한국계 청소년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대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진아 한으로 미국의 전국 스케이팅 유망주 훈련 캠프를 다녀오다 변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밖에 군용 헬기에는 군인 3명이 있었는데 고위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대형 참사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사회 반응도 전해주십시오. 네, 미국 사회 전체가 이번 사고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생존자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진정한 비극이었고 어둡고 괴로운 밤이었다고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전임자인 바이든 대통령 시절 항공안전 채용 기준이 하향됐다며 이번 사고의 책임을 전임 정부로 돌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고 여파로 일시 통제됐던 레이건 공항은 이제는 이착륙이 재개됐습니다. 다만 미 육군 부대는 공항 인근에 헬기 비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보신 미국의 이번 여객기 참사로 모두 67명의 사람들이 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 군용 헬기가 관제탑과 나눈 교신 내용이 공개됐는데 이 다급했던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관제사는 군용 헬기에게 여객기를 피하라고 지시했지만 참사를 막진 못했습니다. 이어서 손성민 기자입니다. 사고 직전 관제탑은 군 헬기를 향해 여객기가 보이냐며 뒤로 지나가라고 요청했지만 충돌을 막진 못했습니다.
Pass 25, pass 100, Georgia. 교신이 오간 뒤 30초 만에 참사가 벌어졌고 다른 항공기들을 인근 공항으로 안내하는 관제탑의 다급한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Did you see that? 472. American 3130, go around, turn left in 250, Clementine 3000. Muscle 13, can you go to Baltimore? 결국 충돌한 여객기와 헬기는 화염과 함께 포토맥강으로 추락했습니다. 구조 인력 300여 명이 투입됐지만 여러 악조건이 겹치면서 구조가 쉽지 않았습니다. This is an active operation that's going to last many hours as we continue to work through recovery efforts and rescue operations. This will be ongoing for quite a while. 포토맥강 수심은 7m가 넘는 데다 날이 어두워 수색이 쉽지 않았고 얼음물이나 다름없는 영상 1.7도의 낮은 수온으로 인해 결국 67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참사 규명을 위해 원인 조사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항공사고로 지금까지 67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객기에는 한국계 피겨 선수도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국제부 김태희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김태희 기자, 이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라 정말 복잡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이 추락 지점은 어디입니까? 네, 일단 두 항공기는 로널드 레이건 공항 인근 포토맥 강에 추락했습니다. 일단 지도를 보시면요, 사고 지점 위쪽으로 백악관과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주요 시설이 인접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공항 동쪽으로는 포토맥 강이 흐릅니다. 네, 저희가 같이 지도를 살펴봤는데 이 레이건 공항이 원래 이렇게 조금 복잡한 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복잡한 항공 중 하나로 전해집니다. 실제 충돌 직전 영상을 보시면요, 사고 여객기와 헬리콥터 말고도 다른 비행기들의 불빛이 보이죠. 연간 1,500만 명의 승객 수용을 위해 건설된 이 레이건 공항은 현재 2,500만 명의 승객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사고 지역 인근에는 군에서 운영하는 공항을 제외하고 14개의 공항과 55개의 헬기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군용 헬기에게 여객기를 피해라 이런 무신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어떤 비행기였습니까? 이번에 추락한 비행기는? 네, 이번에 추락한 비행기는 아메리칸 항공사나 PSA 항공의 소형 여객기였습니다. 64명이 타고 있던 해당 여객기는 미국 위치타 지역에서 출발했는데요. 이 해당 항공기를 추적해보면 오후 9시쯤 워싱턴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도착 10분 전 착륙 허가를 받은 직후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충돌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바이든 전 대통령을 비판을 했다면서요. 이게 조금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고에 대해서 예방했어야 할 나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다양성 중시 인사 정책이 문제였다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는데요. 자신의 집권 때 항공 안전 인력 채용 기준을 높였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채용 기준을 낮췄다는 겁니다. The FAA's diversity push includes focus on hiring people with severe intellectual and psychiatric disabilities. That is amazing. 다만 이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뚜렷한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네,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내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어떤 추정 같은 것들은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헬리콥터가 비행기를 향해 직진했다고 헬기 측 실수를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전역에서 항공교통관제사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했는데요. 교통량에 비해 정상적인 인력 배치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생존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한국계 피겨 선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 들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계 피겨 스케이팅 선수도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여객기에는 훈련 캠프를 위해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20명 정도 타고 있었는데요. 현지 언론은 사고기에는 10대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 진아한 씨와 어머니 진한 씨도 탑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재미 영상 업무 관계자는 지난 한 해 소속 클럽과 현지 한인사회의 확인 결과 한국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 인지 직후 영사를 현장에 급파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지난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와 관련해 관계 당국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당국은 오늘 오전 프랑스 조사위원회와 함께 남아있는 연료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마친 뒤에 합동 감식 일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장 감식 요원들이 천장이 뚫리고 시커멓게 타버린 항공기 안으로 들어가 사고 현장을 꼼꼼히 살핍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 국과수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본격적인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남은 항공유 처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고 항공기에 3만 5천 파운드, 약 16톤의 항공유가 아직 남아있어 화재나 폭발 등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구체적인 사고 조사에 앞서 항공유를 모두 빼내려면 적어도 24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해서 조치를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해서 그 감식 일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 감식을 위해 사고가 난 에어버스 여객기 제작사인 프랑스 조사위원 10명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오늘 오전 프랑스 조사위원회와 함께 사고기에 대한 위험관리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비상산소용기 분리 등 안전조치를 마친 뒤 연료 배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시 합동감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진행될 합동감식 결과에 따라 경찰은 항공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한편 이번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고 있는 사고조사위원회는 연기를 뚫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를 찾아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불이 난 순간 객실 안에 있던 승무원의 진술도 확보해서 조사의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혁근 기자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불에 탄 에어부산 여객기 꼬리 부근에서 블랙박스를 확보했습니다. 조사관 7명을 현장에 투입한 사조위는 꼬리 쪽에 연기와 분진이 심해 오래 머물지 못하고 블랙박스만 급히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조위 관계자는 외관상 블랙박스에 이상은 없다며 자료 추출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랙박스는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로 나뉘는데 이번 사고 조사엔 음성 기록 장치가 특히 중요합니다. 객실 사무장이나 아니면 승무원이 보고한 있는 내용들은 조종사들이 언제 승무원들 보고 이베큐에이션을 하라 그랬는지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조종사 2명과 정비사 1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사조위는 객실 승무원 4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객실 승무원의 인터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현장에 제일 가까이 있었고 그다음에 승객들에 대한 상황을 제일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발화점 근처에 앉았던 승객들의 증언이 매우 중요하고 화재 순간을 담은 승객의 영상이나 녹음 파일도 핵심 단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재가 난 여객기에서 테러 정황을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번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의 원인으로는 지금까지 보조 배터리가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승객의 짐 안에 있는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화재 이후에 비행기 탈 때 보조 배터리를 가져가도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비행기 선반에 넣지 말고 직접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안병수 기자입니다. 리튬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항공기 화재는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전 세계 통계로는 주당 1.5회, 국내로 한정해도 지난달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화재 역시 기내 선반에서 화재가 시작됐다는 증언이 있어 리튬 배터리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충격을 받거나 눌리게 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나 보조 배터리는 원칙적으로 100와트시 이하의 용량일 때 기내 휴대를 허용합니다. 문제는 이 기준치를 지키더라도 기내 선반에 배터리를 넣어버리면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짐에 눌릴 수도 있고 배터리가 뜨거워져도 승객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내 선반에 넣기보다 승객이 직접 휴대해야 사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타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진 별도의 주머니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배터리든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장비나 장치들은 승객이 직접 의자 아래나 가까이에서 바로 발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이 승객의 배터리 소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MBN이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설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이야기해왔죠. 그런데 저희 MBN 취재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 조사에서 민주당의 예산 단독 처리가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전시 상황으론 보기 어렵다고 말한 겁니다.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되는 얘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이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이 예산을 줄여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실현하지 못하게 돼 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국회 독재가 이런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질서유지와 그 상징성 측면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 전시나 준전시 상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이 전례가 없는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이것이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계엄법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행정부 경제수장이기도 한 인물이 윤 대통령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겁니다. 최 대행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계속해서 MBN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찰에 이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했습니다. 국무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절차와 끝을 알리는 절차가 없었다 말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조차 제대로 된 절차가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12일 경찰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회의의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최 대행은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한 걸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는 국무회의를 시작할 때나 종료할 때 대통령이 의사봉을 두드리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다는 의미라며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자 같은 충암고 출신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같은 진술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를 시작한다는 개의 선언도 없었고 국기에 대한 경례와 같은 절차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무회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20시 30분경부터 도착해서 22시 15분 정도까지 그 대통령실에서 같이 이렇게 국무위원들 오는 대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 넘게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지만 최 대행과 이 전 장관 모두 찬성한 위원은 없었다고 진술한 걸로도 확인됐습니다. 회의라는 것도 사실은 모르고 참석을 했습니다.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반대되는 진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시작될 재판은 두 사람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나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앞서 보신 최상목 권한대행의 진술로 큰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늘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이 다시 안건에 오를 전망인데 이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 내란 특검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행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최희지 기자입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었지만 이후에도 양측의 의견차는 크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를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게끔 수정하고 외환 유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특검을 출범시켜도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특검 무용론을 펼쳤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강조했던 여야 합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2차 내란 특검법에도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하십시오. 인내심을 시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이 이번 주말까지인 만큼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오늘 국무회의가 야당으로선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내내 변호인단을 접견하면서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공수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일반인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었는데 오늘부터는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집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보석 청구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데 재판에 넘겨진 내란죄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의 접견 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설 연휴가 끝난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접견은 하루 한 차례, 소수 인원 위주로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과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이 윤 대통령 접견을 추진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접견 가능성은 앞서 윤 대통령 측이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밝힌 만큼 높지는 않다는 관측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보석 청구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불구속 상태여야 한다는 건데 청구가 인용되지 않으면 길게는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하는 대로 재판부 성향 등을 파악한 뒤 보석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형사 25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기소된 내란죄 피고인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해당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예정된 탄핵심판 5차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경찰은 이번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에게 내란 선동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과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선동 사건 판례를 분석하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에게 선동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지속적으로 국민 저항권을 언급해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국민 저항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전담 수사팀을 꾸려 전 목사의 내란 선동죄를 수사하는 경찰이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확정 판결을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판례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판결문은 내란 선동 행위에 대해 내란 실행을 목표로 피선동자들에게 내란 행위를 실행하도록 충동하거나 격려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바로 공덕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선동자의 표현에 공격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정의하는 등 성립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팀은 전 목사의 행적이 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해야 한다고도 정하고 있어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장 발부 업무를 못하게 아예 서부지법을 봉쇄하자느니 서부지법에 아예 우리가 다 파괴해버리자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경찰은 전 목사의 발언이 담긴 다수의 동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전 목사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원래 40분 정도 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 시간을 훌쩍 넘겨서 두 사람의 만남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손을 맞잡고 포용과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표선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찾아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손을 맞잡습니다. 맞잡은 손을 번쩍 들어 보인 두 사람. 지지자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자, 설들 잘 지냈습니까? 네. 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민주당이 세상을 좀 크게 바꾸어서 국민들 모두에게 좀 행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오후 2시부터 이뤄진 회동은 2시간 가까이 이뤄졌습니다. 두 사람은 포용과 통합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가 통합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격려하며 극단적인 정치 환경에선 포용과 통합이 당 앞길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내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도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포용하려고 행보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이 대표 일극 체제를 직격하면서 이 대표가 직접 통합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었지만 이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님, 저 김경수 지사님께서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분들에 대한 사과를 좀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전 대통령은 또 추경 편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고 이 대표는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 통합을 이야기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체제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이어서 박용진 전 의원도 쓴소리를 던졌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친이재명계는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 교체에 큰 흐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전정인 기자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민주당은 정권 교체가 설 민심의 최대 요구이자 민주당의 절대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민심은 중도층의 흐름이 중요한데 진보와 중도층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민주당 지지, 정권 교체론이 우세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로 정권 교체에 큰 흐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지지가 큰 폭의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비판보다는 당 승리를 위한 역할을 고민해달라며 김 전 지사의 이재명 대항마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어떤 조기 대선에 나가려고 몸푼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어떤 염려, 걱정, 또 당의 단합을 갖다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견제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비명계인 박용진 전 의원도 쓴소리를 보탰습니다. 박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 1극 체제만 극복되면 대선 승리는 따놓은 당상일까라며 당 차원의 반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설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겨냥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설 민심을 들어보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횡포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공정한 헌법재판소의 배후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라는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소식은 조희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부는 거대 야당 폭주로 괴물이 됐고 사법부와 수사기관은 야당의 눈치만 본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권 원내대표는 지적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윤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이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 대리인단인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 중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습니다. 야당 주도의 내란특검법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돼 수사 대상이 없는 상태라며 최대 행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과 여권에선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선 공격이 이어지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과거 자신이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을 모독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글의 원문을 직접 읽어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내용은 강재묵 기자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010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방문한 소감을 SNS에 남겼습니다. 당시 글에는 16개국 유엔군 참전 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라는 표현과 함께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의 깨달음을 몰랐을까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문 권한대행의 글이 참전 용사들을 비하한 내용이라며 유엔군에 대한 모독을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문 권한대행이 북한이 주장하는 북침론에 동조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SNS 글로 논란이 일자 문 권한대행은 원문을 읽어보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해당 표현이 유엔 참전 용사가 아닌 북한군을 지적한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방문 역시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을 기리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러 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유엔군과 이삭의 집 주 원장이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표현에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의 직접 해명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는 문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주요 외식 메뉴 중에 지난 10년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메뉴가 짜장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지역의 7개 외식 메뉴 가격은 2014년 12월 대비 평균 40.2% 올랐는데요. 이 중 대표적 서민 음식인 짜장면 가격이 4,500원에서 7,423원으로 65%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다른 메뉴에 비해 주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짜장면은 5년 전인 2019년 5,000원대였는데 2023년 7,000원대로 올라선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젠 서민 음식이란 말도 옛말이 돼버렸네요. 메뉴명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실수를 저지른 식당의 사과문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 운영 담당자가 사과문 올린 이유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공개된 사과문에는 운영업체의 영문 메뉴명 확인 과정에 오류가 있었으며 이를 검수하지 못하고 안내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단에는 영문명 오류, 반미 샌드위치, 화살표, 안티 아메리칸 샌드위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미는 베트남식 샌드위치를 뜻하는 단어인데 반미의 뜻을 그만 반미주의라고 잘못 번역한 겁니다. 누리꾼들은 자동 번역 프로그램 사용한 듯 메뉴판 보다가 깜짝 놀랐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입니다. 프랑스의 극장에 특별한 손님들이 나타났습니다. 강아지들이 등장하는 만화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강아지 관객들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영화관입니다. 강아지들이 종종 걸음으로 주인과 함께 극장에 입장하는데요. 그냥 주인을 따라온 게 아니라 직접 만화 영화를 보러 왔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소재가 바로 강아지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만화 내용을 잘 알아들은 걸까요? 좌석에 앉은 강아지들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평소 영화를 좋아했던 반려인들은 강아지와 함께 영화를 스크린으로 볼 수 있어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설날을 중국에서는 춘절이라고 부르죠. 중국에서는 화려한 연등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알록달록 거리를 밝게 비춘 연등의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푸른 뱀을 형상화한 등불이 전통 정원을 장식합니다. 연꽃과 나비, 2025년이라고 쓰인 등불이 보이는데요. 상하이에서 춘절을 맞아 열린 연등회입니다. 화려한 등불을 배경으로 저마다 추억을 남기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한 관광객은 고대 중국의 느낌이 든다면서 조명이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했습니다. 올해 연등회 주제는 산과 바다, 정글 이야기인데요. 신화 속 동물들을 등불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축제는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엔 붉은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밤거리를 장식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셰틀랜드 섬에서는 이맘때 바이킹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28일 영국 스코틀랜드 셰틀랜드 섬에서 바이킹 축제가 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1200년 전 바다를 누비던 바이킹이 이 지역에 처음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전통 바이킹 복장을 한 사람들이 힘찬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고 있는데요. 가운데는 바이킹 배가 놓여 있는데 이곳에 횃불을 던지고 배를 활활 타오르게 하면서 축제의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1870년대부터 이어진 전통적인 행사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해마다 전국에서 150건 안팎의 어선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특히 난방기 등 화기 사용이 많은 추운 겨울철에 화재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저희 MBN 취재진이 어선들을 직접 살펴봤더니 사고 위험에 노출된 위험한 배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출항을 준비하던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60대 선장이 숨지고 선원 3명이 다쳤습니다. 가스가 폭발하면서 어선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겨울철은 배 안에서 난방기 등 화기 사용이 들어
사고 위험이 큽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어선을 살펴봤습니다. 상당수 어선이 가스통을 세우지 않고 눕혀놨습니다. 배후를 통해서 이제 기체만 나가게 되는데 세워져 있으면 그게 이어져 있으면 이제 액체가 새어나갈 수 있는데 갑자기 부피가 커지면서 호수가 손상되거나 취사장에는 가스관이 어지럽게 연결돼 있고 전선은 먼지가 쌓인 채 얽혀 있습니다. 소화기 역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톤 이상 모든 어선은 소화기를 비치하게 돼 있는데요. 이 소화기는 분말을 뿌릴 수 있는 호스가 없습니다. 석유통 등 인화성 물질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줘야 하는데 이를 지킨 어선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스통 옆에 석유통을 놔둔 어선도 있습니다. 전열기기 근처에서 화기 취급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불꽃이나 고온의 열을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어선 화재는 460건. 이 가운데 30% 이상이 겨울철에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굿모닝 문화 소식 순서입니다. 우리나라의 창작 뮤지컬을 대표하는 웃는 남자와 명성황후가 팬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뮤지컬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두 작품은 각각 빅토르 위고와 이문열의 원작 소설에 아름다운 넘버들을 더했는데요.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언젠가 찢겨진 미소의 한 남자가 갖지 못한 미래 꿈을 꾸는 내 영혼. 신분차별이 극심했던 17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귀족에 의해 입이 찢긴 채 살아온 그윈플랜과 앞을 보지 못한 순백의 여린 마음을 가진 대하의 삶을 통해 사회 정의가 무너진 세태를 비판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가치를 생각하게 합니다. 찢긴 입가와 같은 첫 무대부터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설원, 우르수스의 오두막과 유랑극단, 클랜찰리 궁전의 실크 침대 등 제작기간 5년, 총 175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한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가 극의 몰입을 돕습니다. 뮤지컬 명성황후는 조선왕조 26대 고종의 왕비이자 격변의 역사 속에서 희생당한 명성황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의 100주년인 1995년 초연에 올해 30주년을 맞은 한국 뮤지컬 역사를 써온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전통적인 미학을 살린 무대 디자인과 캐릭터 간의 관계와 감정을 섬세하게 살린 스토리,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국악기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공연의 풍성함을 더합니다. 이번 시즌에는 김소연, 신영숙, 차지연이 명성황후 역으로 강필석, 손준호, 김주택, 홍계훈이 고종 역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영화 하이큐 승자와 패자는 인기 배구 만화 하이큐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카라스노 고교 배구부의 성장과 도전을 그립니다. 불꽃 튀기는 코트 위의 승부와 매력적인 캐릭터,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 박진감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오늘은 차츰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는 주말에도 낮 동안 영상 7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영하권 추위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는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중북부에 1에서 5cm가 되겠고 이 눈은 주말인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2.6도, 대구가 영하 4.1도로 출발하면서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도, 대전과 창원은 영상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절기 입춘이 지나고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